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정부의 예멘인 무비자 인도적 체류 허가 반대 및 송환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난민대책 국민행동에서 주관을 하고요. 이현영 난민대책 국민행동 경기위원장과 그리고 제주 난민대책 도민연대의 이항 사무국장님께서 이 기자회견을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네, 난민대책 국민행동 경기위원장 이현영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집단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인도적 체류란 난민은 아니지만 인도적 이유로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1차로 심사를 종료하고 인도적 체류가 결정된 23명의 예멘인들은 모두 난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써 예멘인들이 가짜 난민이라는 우리의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법상 당연한 결과에 불과하다. 유엔 난민 협약과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사유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견해의 의견의 5가지인데 예멘 가짜 난민들은 난민 사유에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예멘인들이 전쟁을 피해 국내에 왔다고 이들을 옹호하고 6.25 전쟁 당시 피난민과 비교하여 우리도 난민이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을 호도한 것에 불과하다. 참전 용사들과 국민들은 예멘인들처럼 징병을 피해 해외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싸웠으며 전쟁의 참상 속에 50만이 넘는 국민이 사망하였다는 것이 역사적 근거이다. 또한 전쟁 피난과 경제적 이주민은 유엔 난민 협약상 난민이 아니며 징병을 단순히 기피한 자 역시 난민 지위에서 배제되는 것은 국제법상 이미 확립된 원칙이다. 이처럼 국제법상 보호해야 하는 난민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고 가짜 난민을 준별하여 송환 조치해야 할 정부가 마치 난민이 전쟁이나 가난으로 다른 나라에 피난을 한 사람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그를 설명하고 예멘인들을 6.25 전쟁 당시 국민들과 동일한 것처럼 오도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참전 용사들과 전쟁의 희생자 및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일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언론에서 예멘인 23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 결정에 대해 사실상 가짜 난민으로 판정이라는 기사를 송고하자 정부는 예멘인들을 두둔하고 나섰다. 인도적 체류 결정은 난민이 아닌 자에 대해 내려지는 난민 불인정 결정의 일종이고 난민 불인정 결정서의 인도적 취지를 명시할 뿐이다. 그렇다면 난민이 아니라 가짜 난민임이 사실인데도 정부는 추가 보도 자료를 내며 예멘인들에게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며 이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나머지 예멘인 461명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부에 묻는다. 백보 양보하여 미성년자, 임산부 등의 이유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23명을 수용하더라도 나머지에 대해 난민이 아니므로 단호히 송환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국민의 이름으로 묻는다. 정부는 이달 중순경 나머지 예멘인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예멘 가짜 난민인들을 단 한 명도 대한민국에 발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에 요구한다. 가짜 난민인 나머지 예멘인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난민 불인정 후 송환 조치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다시 법무부가 인도적 체류라는 꼼수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대가는 국민이 정부의 등을 돌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임을 경고한다. 예멘이 아라비아 알카에다의 근거지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 또한 예멘 시아파 반군은 미국이 언급한 이란계 테러 조직이며 이들이 사우디를 공격한 미사일은 북한제 스커드 B 미사일이라는 것이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예멘 가짜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를 논하기 전에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길이다. 출입국 관리법은 난민 신청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송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것처럼 예멘은 테러 조직 근거지이기에 이들이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난민법이 아닌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예멘 가짜 난민들을 의율하여 즉시 송환 조치함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예멘인의 90% 이상을 인도적 체류로 수용할 것이라는 소문과 의혹이 커지고 있다. 또한 유엔 난민기구는 2015년 4월 리턴 투 예멘이라는 문서에서 유엔 난민기구는 예멘을 탈출한 민간인에게 영토 접근을 허가하도록 촉구한다. 유엔 난민기구는 예멘 국민의 강제 귀환을 중단하도록 각국에 권고한다 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들은 그 의혹과 소문이 정말 사실인지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거부하고 유엔 난민기구에 거수기로 전락할 것인지를 냉철한 시선으로 지켜볼 것이다. 무슬림 난민들을 수용하라는 유엔 난민기구의 공고에 따라 난민이 대량 유입된 유럽에서는 수많은 자국민의 테러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이에 덴마크는 2018년 유엔 난민 할당제에 참여를 거부하는 등 유럽 전역은 난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 유일 난민법 국가인 대한민국으로 무슬림 가짜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국제 테러범의 입국 금지가 올해만 38,223명에 이를 정도로 한국 역시 이제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국민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이는 예멘 가짜 난민의 추방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2018년 1월에서 8월까지 난민 신청자 수는 벌써 11,738명에 이른다. 난민법 시행 전해인 2012년에 난민 신청자가 1,143명에 불과했던 것을 미뤄볼 때 난민법 제정 이전과 비교해 벌써 100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도 자인한 것처럼 난민법 제정이 가짜 난민 폭증의 방아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난민 신청으로 합법 체류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 난민 신청과 소송, 재신청을 반복하며 사실상 무한정 체류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난민 신청만으로 생계비 1인 월 43만원 지원, 취업허가, 의료지원, 주거지원, 변호사 조력 등 온갖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난민법 제3조에 따라 난민 신청을 하면 본국으로 강제 송환마저 금지된다. 이처럼 난민법이 가짜 난민 수용법, 가짜 난민 혜택법이 되고 있기에 대한민국 가짜 난민의 호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난민법 국가라는 것은 브로커들과 가짜 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에 이들의 국내 입국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년 후 난민 신청자가 12만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기도 하였다. 더하여 무사증 제도가 있기에 가짜 난민들이 국내에 들어오기는 더욱 수월해졌다. 따라서 국민들은 가짜 난민 유입의 근본 원인인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라고 국민청원을 하였고 71만이 넘는 역대 최다 청원을 기록하며 국민의 뜻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난민법 폐지 청원을 거부하여 국민의 뜻에 역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개정하는 임시 방편으로는 가짜 난민 대량 유입을 결코 근절할 수 없기에 우리는 정부에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라고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끝으로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인도적 체류를 이미 허가한 예멘인들에 대해 정부는 엄격한 통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 발생한 프랑스 노르망디 성당 테러, 독일 바이에른 도끼 테러, 미넨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테러, 터키 자살 폭탄 테러는 모두 무슬림 10대 미성년자에 의한 테러였다. 또한 예멘을 근거지로 하는 알카에다는 각국이 10대들을 덜 경계하고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는 것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을 자살 테러 특공대로 양성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예멘인들은 출도 제한이 해제되고 육지로 이동하였으며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로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인도주의라는 정치적 선의가 국민들의 피해와 희생으로 귀결된다면 이는 모두 정부의 책임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도적 체류 예멘인들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이들의 체류지를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 이현주 의원 난민대책 국민행동 제주 난민대책 도민연대 일동. 네, 제가 안내해 드린 것처럼 난민대책 국민행동 이현영 경기위원장과 제주 난민대책 도민연대 이항 사무국장께서 낭독을 하셨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들이 선출한 그리고 그 대외 국인들이 함께 선출한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어떤 국회의원의 신분을 떠나서 개인적인 본인의 어떤 이상과 이 온정주의에 매몰되어서 이를 냉철하지 못하게 처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장래에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비극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기자회견에서도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유럽과 선진국들이 이 난민 문제를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 문제를 온정주의적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그 나라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벌어지고 있고 국민적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지나친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가 큰 정치적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 나라들이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내용들을 다시 우리가 그들이 시행착오를 겪기 전에 20, 30년 전의 상태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와서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유럽과 선진국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제발 냉철하게 보기 바라고 이제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이런 짓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엄격히 말해서 지금의 난민 신청자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온 건장한 청년들입니다. 청년 남성들이 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한 국내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 상황에서 다른 일자리까지 우리가 난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자리 시장을 이렇게 형해화하는 것을 왜곡시키는 것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우리가 저녁 때 잘 때 집 대문을 잠그고 잡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척해서가 아니라 나의 안전을 위해서 대문을 잠그고 잡니다. 지금 난민을 무작정 이렇게 다 받아들이자는 태도는 인도주의적인 게 아니라 온정주의적이다 못해서 대문 활짝 열고 아무나 다 들어와서 우리 집에 같이 살자라고 하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태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가장이 마음이 너무 좋은 나머지 나가서 온갖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선을 다 하고 아끼지 않고 그리고 집안 살림까지 다 거덜내면서 도와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집의 처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사람이 좋다라는 것으로 용서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정자들과 정부는 우리가 단순한 온정주의를 떠나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고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난민 보호를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국가들이 이 난민들이 이렇게 쏟아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 진정하게 난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온 몇몇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하게 그들을 보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하게 그 나라를 도와주는 일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할 역할이 국제사회에서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지 온정주의적으로 몇 명을 난민으로 받아서 일자리 시장을
왜곡시키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해결책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냉철하고 책임 있는 우리 정치권과 정부의 자세를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기자회견 하신 내용들 우리 기자님들께서 좀 잘 보시고 대한민국의 20년, 3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